반갑습니다. 고대장입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7억대 아파트, 내 집 마련하기 좋거나 투자하기 좋은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전국에 있는 아파트 매물입니다. 여기서 부산을 찍을 거예요. 부산을 찍고 이거 사용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부산을 찍고 이제 7억대이기 때문에 숫자 필터에서 해당 범위, 그래서 7억, 그 다음에 7억 9,999, 79999 해서 그러면 이제 7억대 아파트가 쭉 나오겠죠. 여기서 내가 갭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갭 투자 시 수익률이 좋은 것들. 그 다음에 나는 투자 금액을 낮추고 싶다. 그러면 적은 투자금으로 적당히 수익률이 좋은 것들. 요렇게 하면 이런 거 보세요. 투자 금액은 이제 제일 적게 들어가는데 수익률이 꽤 높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빨간 표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갭 투자 말고 대출 끼고 할 거야. 그러면 자 여기 보기 좋게 일단은 틀 고정을 하겠습니다. 틀 고정을 하고 자 보기 좋게 나는 대출 끼고 할 거야. 그러면 60% 대출일 때 수익률 순위, 70% 대출일 때 수익률 순위. 어차피 이 순위는 똑같습니다. 내가 60%냐 70%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순위는 똑같다. 자, 이렇게 해서 좋은 아파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좀 준비를 했거든요. 자, 봅시다. 우선 첫 번째 볼 아파트는 명륜 힐스테이트입니다. 자, 명륜 힐스테이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명륜동이 전반적으로 조금 눌림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네 레미안, 온천 레미안 포레스티지가 아직 입주가 다 끝나지 않아서 어느 정도 눌림 현상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장전동이라든지 온천동이라든지 명륜동 일대가 아직까지는 조금 눌림 현상이 있는데 이게 급속하게 좀 소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 명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명륜 2구역이라는 개발 호재 이게 있고요. 명륜 2구역이 들어오면 아마 명륜동의 대장급이 될 거고 이 동래구에서도 동래 럭키가 아닌 이상 어느 정도 사직 롯데와 더불어서 대장급이 될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파트도 결국에는 위에서 끌어주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 밑에서는 사적공원 로제비앙이 있죠. 이게 또 받쳐주는 이런 효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개만 딱 놓고 봐도 당연히 이 아파트보다는 또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또 힐스테이트가 좋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한 여기서 8억은 받쳐주기 때문에 최소 1억 정도는 마진폭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구역이 들어오게 되면 명륜 2구역이 들어오게 되면 힐스테이트 트라디움이 한번 수혜를 받을 거고 그러면 명륜 힐스테이트와 명륜동 일대 수혜를 받을 거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거 중에서 이제 12 명륜 힐스테이트입니다. 자, 위로 올라갈수록 수익률이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 온천동의 이편한 세상 동네 아시아드입니다. 이편한 세상 동네 아시아드. 이편한 세상 동네 아시아드는 세대수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기 아시아드 대로 라인 따라서 이제 학원가가 형성되고 있고 요 중심에는 사직 롯데와 그 다음에 사직 아쌍 이렇게 버티고 있고요. 아시아드 코오롱 하늘채 레이 카운티 그리고 요 위로는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가 있다 보니까 요 라인 따라서도 이제 앱업 학원가가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직 롯데가 좋지만 여기가 비싼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은 이 편한 세상 동네 아시아드까지 같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로 봤을 때 7억대 아파트 중에서는 이 편한 세상 동네 아시아드도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위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급매물을 잘 찾으면 저는 좀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전 거점 지수 대비 최고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 거점 지수 대비는 마이너스 23%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20%가 넘어가면 어느 정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갭 투자 금액이 와 이거 대박인데요. 이거 제가 전세가를 안 넣었는데 이렇게 된 거면 전세가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게 전세 시세가 없다 보니까 놓치게 됐던 것 같아요. 자, 33평 기준으로 전세 보겠습니다. 전세가 3억 7천. 전세가 3억 7천. 지금 사직동의 전세가 귀해서 아마 더 될 거예요. 그러면 순위를 다시 내림차순을 하면 더 올라가게 됩니다.
더 쭉 내림 수익률을 내림차순. 자, 이렇게 하면 아까 이 편한 세상 아시아드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 편한 세상 동네 아시아드가 순위가 훨씬 올라갔죠. 훨씬 이제 순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편한 세상 동네 아시아드가 전세가가 빠져서 순위가 좀 떨어졌었는데 이제 순위가 올라왔고요. 이러면 갭 투자 시 투자 금액이 한 3억대 필요하고 예상 수익률은 2억대 정도. 그 다음에 예상 수익률은 63.6%가 기대된다. 이래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순위가 올라가면서 순위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해운대 중동의 롯데캐슬 마린입니다. 이제 전 고점 지수는 8억 3천까지 하고요. 지금은 이제 7억대. 그 다음에 전세가 2억 7천이다 보니까 갭 투자 금액이 좀 들어갑니다. 장점은 이 아파트가 이제 상업지에 있습니다. 자, 해운대 중동이 이제 주상복합들이 어떻냐면 원래 해운대 해안가라든지 또 주상복합이라든지 이 두 가지 아파트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불경기 때는 힘을 좀 못 써요. 그리고 상승장이 오면 얘들이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상복합도 그런 특징이 있고 해운대라는 지역이 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사치성 그 소비가 일어나는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근데 반대로 동래구의 사직동 같은 경우에는 역 가깝고 학원가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실수요 개념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운대는 투자 개념이 강하다 보니까 불경기가 올 때는 투자 심리가 죽은 반면 실수요로서 주택 가격을 버티다 보니 오히려 사직동은 탄탄한 반면 비교적 탄탄한 반면 해운대는 가격이 좀 많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주상복합도 그런 특징이 있는데 해운대라는 지역도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요 주상복합이 아직까지는 그 가치 대비 많이 못 가고 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또 이 해운대 주상복합 라인들이 또 치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과거 전 고점에서는 마린시티 자이가 이제 18억 3천에서 1등 했었고 그다음 트럼프 월드 센텀 1이 17억 5천 해가지고 2등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해운대 롯데캐슬 스타가 16억 5천으로 3등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는 그만큼 상승장에서는 힘을 또 발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중동 라인에는 또 LCT라는 견인을 할 수 있는 랜드마크급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충분히 또 상승장이 오면 오를 여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롯데캐슬 마린이 롯데캐슬 스타 바로 옆에서 동일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입지만큼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을 수도 있죠. 여기 지하차도 딱 들어오는 순간 대로변이지만 지하차도부터 좀 조용해지는 효과도 있고요. 바로 옆에 이마트, 그 다음에 중동역, 그 다음에 해운대 초등학교, 그 다음에 여기에 공원이 폐철로를 공원화 시켜가지고 여기도 공원이 잘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걸어서 해변가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여기는 이제 또 상업지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까지 바라봤을 때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사업성이 더 잘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구축 아파트 중에 정말 입지, 그 다음에 사업성, 향후에는 사업성까지 가져갈 수 있는 아파트가 이 해운대 롯데캐슬 마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상에서는 조금 하위에 있지만 사실 입지적 프리미엄을 좀 더하면 저는 이것도 충분히 좀 상위권으로 올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고점 대비는 이제 16% 정도 하락했습니다. 갭 투자는 한 4억대 이래 필요하고 예상 수익률은 1억 정도. 그러면 수익률이 30%대. 근데 아마 이것보다는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명지 더샵이 최근에 이제 많이 꽤 올랐습니다. 33평 기준으로는. 자, 명지 더샵 3단지가 30평대가 가격이 이제 제가 처음 추천할 때까지만 해도 5억대, 6억대가 있었는데 동호수 좋은 거 기준으로. 근데 이제 최근에는 동호수 좋은 게 이제 거의 빠지고 7억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이번에는 평수를 높여가지고 41평을 노려보는 것도 40평대를 노려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40평대까지는 여기서도 충분히 저는 받아줄 것 같아서 오히려 7억대의 로얄동이 좀 가격이 올랐다면 30평대가 올랐다면 차라리 40평대에 돈을 조금 더 보태서 40평대 급매물을 찾아보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전세가가 없는데 순위에 있네요. 그럼 전세가를 40평대 기준으로 40평
전세가 3억 9천. 그래서 3억 9천 하면 수익률이 70%대로 확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참고로 이 예상 수익률이 80%가 넘으면 상당히 좋은 겁니다. 80%가 넘으면 100%가 넘으면 더 좋은 거고요. 예. 자, 그다음 강한 에일리넷들 보겠습니다. 자, 강한 에일리넷들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아쉬움이 있는 아파트지만 여기 드파인이 들어오고 그 전에는 강한자이가 들어오면서 이 아파트를 많이 살려놨죠. 어차피 드파인이나 강한자이나 전부 요 호암초등학교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아파트 자체의 세대수는 좀 적고 부족하지만 이게 합쳐서 같이 인프라를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끼인 입지에 있는 아파트들이 사실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드파인이 견인해주고 강한자이 견인해주고 강한 쌍용이 견인해주면 이 아파트도 당연히 같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광안 쌍용이 있으면서 광안 SK 뷰 아파트라든지 이 아파트 보세요. 이렇게 많이 올랐죠. 그 다음 30평대를 보면, 자, 30평대도 보면 최근에 거래가 하나가 뚝 떨어져서 그렇지 거의 가격이 안 빠지고 이렇게 많이 올랐고, 이제 최근 이상한 거래 하나 빼고는 이제 오히려 방어를 더 잘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광안 더샵도 보세요. 은근히 이렇게 입지 좋은데 세대수 작지만 끼어 있는 것들이 의외로 좀 탄탄하게 받쳐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한 에일리넷들이 저는 가성비로는 좀 괜찮다. 괜찮은 구간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고점 지수는 8억 8천까지 갔다가 지금 7억 6천, 그래서 마이너스 14%입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이 3억 1천, 예상 수익률은 1억 2천 정도, 예상 수익률은 3억 38.7% 정도 기대된다. 예. 자, 그 다음 이제 수익률이 40%대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서면 아이파크 1단지입니다. 자, 서면 아이파크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예전에 여기 이편한 세상 시민공원 하고 서면 아이파크 1단지하고 가야 롯데캐슬 골드 하나하고 저는 좀 이거 보러 다니면서 서로 뭐가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아파트인데 제 생각보다는 서면 아이파크 1단지가 젊은 층 수요들한테서도 인기가 좋고 좀 생각보다는 좀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왜 그런가 보면 일단 점포동에 이제 상권을 이용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여기 금융혁신도시에 파급력이 꽤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2호선을 타고 당연히 이제 대연동 일대로, 그 다음 남천동, 수영구 일대로, 또 해운대구 일대로도 출퇴근이 가능하지만 또 가까이 근접성을 원하는 사람은 여기 서면 아이파크도 많이 원하거든요. 그러면서 생각보다 문영한 금융혁신도시의 호재라든지 이제 점포 카페거리, 사이길 이런 상권의 호재를 점포 아이파크 1단지가 좀 많이 받은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전세가가 조금 오르면서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괜찮은 단계에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연산자이도 괜찮지만 좀 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뺀 거라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다음은 사모가든 27평입니다. 예, 사모가든 27평이고 요거 사모가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같이 공사비가 많이 오르면 과거에도 이랬거든요. 추가 분담금 이슈 문제 등으로 재건축이 확 폭락을 하게 됩니다. 힘을 많이 못 쓰게 됩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재건축부터 다시 살아나는데 입지 좋은 재건축부터 다시 살아난단 말이죠. 그래서 부산에서는 삼익비치, 그 다음 사모가든, 동네 럭키 이런 게 이제 그래도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거의 재건축의 3대장급이거든요. 그래서 사모가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40평대 해가지고 뷰 나오는 거를 가져가면 좋겠지만 저는 가성비로 해서 오히려 평수를 낮춰가지고 7억대 아파트로 한번 가져가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켜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모가든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좀 뽑기가 지금 현재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대출을 끼고 사야 되는데 대출 끼고 투자했을 때는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금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모가든이 이제 한 2, 3년 내로는 한번 가격 상승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저는 사모가든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지 더샵이 있으면 또 명지 국제신도시 3정 그린코아 더 베스트가 있죠. 자, 여기 와서 국제신도시 바로 옆이죠. 명지 더샵 바로 옆에 명지 더샵이랑 더힐 시그니처 사이에 있는 이 아파트에 오히려 40평대를 노려보는 것도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40평대에서 7억대니까 이거를 좀 잘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명지 더샵 3단지랑 명지 국제신도시 3정 그린코아 더 베스트랑 40평대 해가지고요. 좀 더 급매물을 잡으면 더 투자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고, 과거에도 제가 우리 그 고대장 채널, 우리 유튜브 채널 과거 영상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때 이제 에코델타 시티가 들어오더라도 명지의 대장급 아파트들은 오히려 매매가에 좀 상승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에버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5천에서 1억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 40평대로 옮겨가지고 이런 것들의 급매물을 잡아보는 것도 좀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아까 이편한 세상 아시아드 했고요.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입니다. 다음은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가 저는 이제 한동안은 추천을 안 했었습니다. 왜냐면 DIL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게 6억 중반에 하던 아파트가 이거 분양하기 직전에는 이거 분양하기 전후 특히 분양하기 직전 이때는 대연 롯데캐슬 6억 중반 많이 추천했거든요. 요때 잡아놔라. 그러면 상대적으로 DIL 대비 롯데캐슬 레전드가 싸기 때문에 이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가격이 올라버리고 나서는 제가 추천을 안 했다가 지금은 또 이 비슷한 군의 다른 아파트들이 가격이 올랐고요. 그리고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다시 투자하기 괜찮은 상황이 마련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요 아파트는 워낙 어느 정도 관심만 있다면 워낙 잘 아시겠지만 대연 DIL이 들어오면 당연히 다시 한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7억대에서 마땅히 좀 찾을 게 없다. 롯데캐슬 레전드 지금은 또 타이밍이 왔다. 예, 이래 봐집니다. 그래서 전 고점은 9억 1,500까지 갔다가 지금은 7억 2천. 그래서 20% 정도 하락했고요. 갭 차이는 전세가 4억이다 보니까 갭이 3억대. 예상 수익률이 약 2억 정도. 수익률은 이제 수익금은 약 2억 정도고, 그 다음 수익률은 65%대 정도 예상된다. 자, 그 다음 수익률만큼은 정말 너무 좋습니다. 수익률만큼은 거의 90%대니까 상당히 좋은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빨간색 마킹은 안 해놓은 게 이게 이제 40평대다 보니까 조금 후행해서 올라갈 거예요. 30평대 오르고 나면 40평대 오르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 단지가 이제 너무 좋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동네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가보겠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가장 핫한 아파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입니다. 이게 제가 작년 하반기 작년 이제 몇 달 전이죠. 계엄령 전 해가지고 계엄령 직전이었는데 그때부터 아마 이제 지금 25년도죠. 24년도 말에 하반기에 아마 25년도쯤이 되면 가장 인기 있을 아파트가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일 거다. 그때는 급매물 잘 찾으면 9억 이하짜리도 있었거든요. 동호수 좋은 거 기준으로. 지금은 이제 9억 초중반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가 여전히 아직도 매력은 있습니다. 왜냐면 대연혁신이 11억 1,000까지 갔었거든요. 전 고점이. 근데 9억 중반이단 말이에요. 근데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는 12억 4천까지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9억 초중반이기 때문에 비교적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가 아직까지도 조금 눌림 현상이 있다 생각이 들고, 그러면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에 사람들이 지금 이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 실제 거래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은 단지 중에 5손가락 안에 드는 게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금액과 여기 40평대와 또 비교가 된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40평대 7억이 좀 싸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40평대 아파트도 점점 오를 수 있는 이제 순위가 다가오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80% 수익률 이상이면 괜찮다 했잖아요. 지금 이게 80%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저는 40평대가 좀 순위가 늦게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수익률이 또 높으면 의외로 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봤던 것 중에서 수익률이 제일 좋은 거는 동네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이게 이제 가장 좋고요. 그 다음 몸테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사모가든 27평 요거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요렇게가 좀 수익률이 되게 좋은 거고요. 예.
다음으로 저희 부크TV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7억대 아파트 중에 가장 좋은 5개 알려드릴 거고 이 엑셀 파일도 드립니다. 자, 엑셀 파일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자, 고대장 채널 이렇게 나오죠. 고대장 캠프 부동산 스쿨 이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면요. 여기 멤버십 이제 가입 누르고 구독 누르고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멤버십 전용 영상들 이런 거 있잖아요. 멤버십 전용 영상을 찍으면 이제 저는 이제 채널 주인이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데 여기에 비밀번호랑 고정 댓글에 남겨 있습니다. 링크랑 비밀번호. 이래서 이 파일을 그대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은 한 달에 한번 제가 업데이트해서 계속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파일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아파트를 찾을 수도 있거든요. 뭐 해운대도 서울도 있고 대구도 있고 부산도 있고 부산에서도 금액대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드리는 아파트를 보는 게 좀 더 낫겠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입맛에 맞는 이런 아파트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남은 이제 7억대 아파트 중에서 투자금은 적게 들어가면서 오히려 수익률은 더 좋은 이런 아파트 베스트 5는 2부 멤버십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